장예원의 시네타운. 어제 거짓말 같은 기생충의 오스카 사관왕 소식, 아직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감독상 수상 소감은 후보 한 사람 한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또 영광을 돌리는 감동적인 연설이었죠. 그 자체가 하나의 영화 같았고 두고두고 기억될 명장면, 명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은 몇 번을 돌려봐도 멋지고 다정하고 사려 깊은 봉준호 감독님의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소감으로 준비했습니다. 단 한 문장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감동의 순간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봉준호. This is the second Oscar. 좀 전에 그 국제영화상 수상하고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릴렉스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누구였냐면,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제가 학교에서 마티 영화를 보면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후보에 오른 것만도 너무 영광인데 상을 받을 줄 전혀 몰랐었고요.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퀸틴, I love you. 그리고 같이 후보에 오른 우리 토드나 샘이나 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멋진 감독들인데,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장예원의 시네타운 시작했습니다. 기생충에서 골라봤어요. 지아니 모란디의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라는 곡이었습니다. 6616님, 예디 방금 노래 가사 중에 봉준호 트로피 이런 부분 저만 들렸나요? 지금 정말 모두가 축제 분위기네요. 세희씨, 다시 들어도 마음이 일렁이는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박종관씨가 와, 봉준호 감독 소주로 밤을 새요 한국적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상에 알려주어서. 진짜 어제 그 수상 소감이 밤새 아침까지 술을 마실 거다, 이 말에 전 세계가 박수를 보낸 것도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톱은 역시나 텍사스 전기톱이죠. 진짜 이 위트 어떡하죠? 자기를 낮추고 또 주변을 챙기는 그 자상한 마음 때문에 꿀봉, 수입봉, 러블리봉, 봉 감독님의 별명도 나날이 늘어갑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수줍게 손을 모으고 또 기립박수를 받던 그 순간도 정말 코끝이 찡해질 정도였어요. 1시간을 해도 모자랄 만큼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밤새 그 기사 찾아보고 또 다큐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다행히 다른 사원분이 타셔서 제가 제 눈물을 넣었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기생충의 아카데미 사관왕 소식, 그래서 오늘 시네타운은 기생충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 함께 진행해주시는 시네21의 김현수 기자님과 함께 봉준호 감독 그리고 기생충 배우들 소식, 아카데미 뒷이야기까지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좋은 건 오래 느껴야죠.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현주 씨, 오늘 시네타운 가장 기다렸습니다. 아카데미 뒷소식 좀 알려주세요. 네, 김현수 기자님 이미 와 계십니다. 샵 1077 단문 50원, 그리고 고릴라 열려 있어요. 우리의 이 기쁜 마음 표현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장예원의 시네타운, 이 시간은 기프트쇼 비즈, 디오말의 스파인 리조트, 이카운트 ERP, 닥터피엘, 자담치킨, 집안 세이프티, 벤트라스갈 태극제약, 현대오일뱅크, 풀무원 녹즙,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란닝구닷컴, 이부자리, 결혼중개업 여보야,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경리나라, 올바른 소파 자코모와 함께합니다. 위클리 매거진 기생충 특집 시내 20일 김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이 기생충 특집이어서 네.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약간 정신 없는 상태거든요. 너무 왜냐하면 바쁘시죠? 어제 시상식 이후로 지금 계속 일하고 있고 네. 사실 잠도 거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지금 LA에 가 있는 지금 김성훈 기자라고 그렇죠. 저희 LA에 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사실 시차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상황도 듣고 또 대처도 하고 그리고 취재해오는 또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내 20일 SNS에도 계속해서 실시간 소식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인별그램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아니 지금 어제 소식을 제가 올렸어요. 아 그래요? 저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네. 있었는데. 저희가 주말에 뭘 했냐면 네. 그 이제 어떻게 될지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 6개의 수상 소식을 이제 기사와 이미지들을 다 만들어 놓고 주말에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시상식이 이제 시상자들이 올라와서 수상 이야기를 할 때 실시간으로 시상자가 카드를 딱 열고 거의 입을 떼는 그 즉시 순간에. 전송 버튼을 누르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거를 시상식 내내 그걸 하고 있었죠. 와, 진짜 그 순간 짜릿하셨겠네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럴 것 네. 같아요.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 정말 이변이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그러니까 예측을 쉽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 외국어 영화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뀐 국제 영화상 정도는 그리고 각본상 그 이전에 이제 수상했던 결과들이 쭉 있었으니까 그 2개 부문 정도는 받지 않겠냐는 예상들을 대부분 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정말 석권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개인적으로는 바람이셨다고 김현수 기자님은. 저희는 그 매년 그 예측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떤 상을 이제 줄 거다. 네. 그래서 아카데미는 이런 상을 줄 거다라고 예측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상을 주고 싶다라는 바람을 이제 붙여서 예측 기사를 썼는데 이번에는 사실 매년 약간 그래도 잘 맞추는 편이었거든요. 올해는 틀려도 정말 기분 좋게 틀렸어요. 아니 진짜 틀려도 기분 좋고 그리고 뭐 밤을 새도 계속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수상 이후에 LA 현지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저희가 그 칸 국제 영화제나 뭐 다른 이제 3대 국제 영화제라고 알려져 네. 있는 영화제들은 종종 이제 취재를 가는데 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취재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익숙했는데 아카데미 시상식 취재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의 굉장히 많은 언론 매체들이 한 번도 취재를 가보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 기생충 팀들도 아카데미를 처음 가보고 그렇죠. 네, 기자들도 아카데미를 처음 가보니까 그 설렘과 어떤 떨림 이런 것들을 그냥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상식이 열렸던 LA 돌비극장 인근이 뭐 여행을 이제 가셨던 분들이라면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알 텐데 네. 그 시상식 할 때는 거의 잘 모르잖아요. 분위기가 너무나 삼엄하고 알 수가 없죠. 네. 뭐 그 이제 현장 통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었고 좀 무섭기도 했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자들도 그렇게 엄청 긴장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그 뭐 파티를 즐기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기자회견 다 마치고 기자회견 할 때 그 봉 감독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기자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취재가 아니라 정말 같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여서 너무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칸 영화제를 다녀왔었는데 그 황금종려상 수상할 때 네.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 한국 매체들이 꽤 많이 갔었는데 다 같이 진짜 월드컵 경기를 같이 응원하는 진짜요? 마음으로 정말 조마조마해하고 그리고 막 환호성도 지르고 네. 수상 이제 소식이 들렸을 때 그 모습을 봤던 해외 다른 매체들 기자들도 그 이제 프레스 센터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 있었을 때
정말 다 같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정말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나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아카데미 시상식 때도 분명히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맞아요. 아카데미 수상자가 받을 수 있다는 또 화려한 패키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 패키지에 대한 실체도 저희가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사로만 접했었잖아요. 네. 이 패키지를 받아서 한국에 왔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실체를 몰랐던 거죠. 실체가 그냥 있던가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협찬 상품과 네. 뭐 수상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어떤 그런 여행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첨부가 되어 있는 어떤 굉장히 고가의 그런 패키지다라는 이제 이야기만 전에 들었었는데 네. 기사로만 보다가 사실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그 패키지를 들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자세한 실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그리고 네. 그 이제 시상식 바로 직후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네, 싶은데 듣고 싶네요. 그 시상식 직후에 이제 한국 기자회견이 이제 열리는데 한국 기자회견도 이제 언제 열리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잘 뭐 전에 들은 바가 없으니까 네. 그냥 마냥 기다렸나 봐요. 한국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이제 배우들이나 이제 감독님이나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 찾아왔을 때 그 라이브 그 인터넷 라이브 채널로 그 잠깐 이제 송출될 때 봤던 아마 시청자들은 청취자들은 아실 수도 네. 있는데 최우식 배우가 지각을 했나 봐요. 그 현장에. 그래서 계속 애타게 이제 최우식 배우를 찾은 거예요. 네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전에 그 기생충 제작 보고회 때 네네. 그 분량에 대한 말실수로 엄청 이제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사냥의 시간 제작 보고회 때 그때 혼자만 파란색 옷을 입고 옷을 왔죠. 튀게 입고 와서 네. 또 이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네. 혹시 전략이 아니었냐? 그렇게 파란색 네. 옷 입은 것도 전략이 아니냐. 그 다 실검 1위를 장식했었거든요. 그 사진이 다른 배우들은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최우식 배우만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핫했거든요. 네, 이번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연이어서 보여주다가 네. 이번 시상식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나이로 치면 막내잖아요. 혼자 그 자리에 없어서 이 선배 배우들이 애타게 찾던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이성균 배우가 그동안은 기생충이 약간 선을 넘는 분위기였다면 그렇죠.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는 아카데미가 선을 넘은 것 같다. 그런 재미있는 이제 소감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너무 센스들이 넘치더라고요. 현재 씨가 우식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진짜 뭐 최우식 배우를 비롯해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도 뭐 아까 이제 오프닝에도 들었었잖아요. 정말 네.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라이브로 나올 수 있는 수상 소감이었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에 대해서 그 질문들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재치 있게 또 남들까지 다 배려하면서 수상 소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딱 첫 문장만 생각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고 네. 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때도 그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이제 영화 감독을 꿈꿨던 영화광으로서 이런 네. 자리에 온 것이 굉장히 뜻깊다. 그 제가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 봉 감독님이 저한테 그 사실 12살이 아니고 14살이다. 근데 왜냐하면 네. 만 나이로 계산해서 12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봉태일다운 어떤 그런 진짜. 뒷이야기도 전해주셨었는데 그런 영화가로서 이제 소년 시절에 영화 감독을 꿈꿨던 소년이 이제는 마틴 스콜세지라는 거장 감독에게 찬사를 보내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연이어서 이제 수상 소감을 딱 이어서 듣고 있으면 뭐랄까요 정말 약간 그 애국심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같은 영화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영화 관객으로서 너무나 좀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을 좀 만들어 주셨죠.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봉준호 감독님이 정말 장르가 될 정도로 SNS 상에서도 인기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을 보유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에서 텍사스 전기톱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맥락도 사실 생각해 보면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감독이 인용할 수 있었던
어떤 아주 재치 그렇죠. 있는 센스 있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냥 뭐 5등분해서 나눠주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었어도 됐었을 텐데 근데 텍사스 전기톱을 언급하는 순간 그 현장에 있던 그 많은 영화인들이 자지러지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정말 최고였어요. 그 현장 분위기를 울고 웃기는 진짜 봉준호 감독의 무대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 각본을 직접 쓰시는 영화 감독으로서 예술가로서 그 타이밍 시의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가를 너무 잘 아신 게 그 수상 소감을 한국말로 하신 다음에 그리고 어떤 누구의 말인지를 잠시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잠깐, 통역을 한 다음에 포즈를 주고 네. 쉼을 있다가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로 이제 직접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거명하는 순간 그 타이밍은 정말 영화적이었어요. 맞아요. 통역분을 거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멋지게 짠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결과가 남긴 기록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제가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거의 모든 게 최초예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우선 후보 지명만으로도 한국 영화 최초였거든요. 네. 이제 심지어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6개. 그리고 사실 같이 언급하고 싶은 게 이제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이제 올랐던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 사실 그 후보 지명을 하던 그 존조 배우가 후보 지명을 하던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분 간격으로 이 부재의 기억이 사실상 한국 최초의 아카데미 후보 지명작입니다. 네, 이 작품이 먼저 언급이 됐었고요. 네, 그런 어떤 뜻깊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기생충을 살펴보면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11번째 영화. 그 이제 이 분석하는 언론에 따라서는 12번째 영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영화. 아시아 작가가 각본상을 수상한 최초의 영화. 그리고 비영어권 영화로서 각본상 수상도 17년 만에 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그녀에게 이후 17년 만에 받은 거고. 와, 정말 나열할 게 많네요. 네. 감독상을 수상한 두 번째 아시아 감독이에요. 이안 감독이 받았었는데 전부 할리우드 영화였거든요. 아시아 영화로서 한국어 영화로서 더 뜻깊은 결과인 것 같고 또 로마에 이어서 비영어권 영화로 감독상을 수상한 두 번째 영화. 국제 장편 영화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이례적인 그 결과가 있는데 전년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모두 수상한 사례가 1955년에 마티라는 영화 이후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 기록을 이 한국 역사에 비교하면 해방 이후 처음인 거죠. 진짜 아니 웃음이 절로 나네요. 얘기를 할수록.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수상, 영국 아카데미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수상, 각종 북미 조합상 수상 등 진짜 뭐 이거 어떡하죠? 네, 거의 뭐 제가 이 개수를 세다가 지금 다 셀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100여 개 넘는 영화제 시상식을 포함해서 정말 수십 개도 뭐예요? 거의 100여 개에 달하는 그런 상을 좀 거의 수집하듯이 지금 모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수집하셨습니다. 자, 은정 씨가 기생충의 OST도 대박이었습니다. 정재일 음악 감독님도 수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벨트 신청하신다고요. 기생충 연주곡 듣고 올게요. 샵 1077 열려 있습니다. SBS 생활정보 계절이 앞서가 오늘 낮 동안에는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3도, 강릉과 대구 14도, 대전, 전주, 부산은 15도로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10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기질이 탁해져 있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차츰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밤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60mm가 오겠고 그 밖에 전국은 10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도로 살얼음 구간 속도 감속,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장기하의 시네타운 김현수 기자님과 함께 기생충 특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씩 좀 볼까요? 유진 씨가.
들어도 입이 쩍 벌어지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네요. 진짜. 어제 그 수상 소감, 그러니까 수상 순간에 이 방송하시면서 네. 보신 거죠? 저는 좀 보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상하실 때는 봤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저희는 이 직업 특성상 사무실에서 TV를 시청했는데 그쵸. 볼 수밖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는 게 일이니까 정말 네. 사무실 전체가 막 그 괴성을 지르고 막 환호하고 저희도요. 너무 신났었어요. 저도 아나운서실에서 보고 내려왔거든요. 소리를 바로 선배들도 다 소리를 지를 정도로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품상 이제 시상할 때 제인 폰다가 네. 이제 시상자로 나와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술이 그런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좀 일조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 그런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던지고 작품상으로 기생충을 이야기하니까 정말 뭔가 소름이 약간 돋는. 그때 느낌이 오던가요, 기자님? 사실 그때까지도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네. 감독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독상을 받은 것 자체도 사실 너무 황당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렇게 보고 있던 와중에 작품상까지 또 받게 된 거죠. 진짜 보면서 또 받았다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현지에 갔던 SBS 기자에 따르면 그 분위기가 감지된 게 첫 번째 그 수상 소감 직후부터라고 해요. 그 수상자들은 상을 받은 직후에 인터뷰룸으로 이동해서 좀 질의응답을 하게 돼 있었는데 네. 봉 감독이 일찌감치 첫 번째 상을 받았는데도 그 인터뷰룸에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뭔가 그 후반부에 있는 수상을 염두에 두고 주최 측이 인터뷰 일정을 좀 조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추측을 해보기로 왜냐하면 각본상을 받고 국제영화상이 뒤에 이제 수상이 남아 있잖아요. 국제영화상은 당연히 받을 거니까. 받을 것 같은 예감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기 그쵸.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라도 약간 국제영화상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맞아요. 수상 소감을 들어보면 감독님이 그 이제 국제영화상 소감까지는 이제 약간 하다가 감독상은 진짜 당황해하는 그런 표정들이 있었고 네. 그 릴렉스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전에 듣는 그 수상 순간을 이제 보는 우리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느껴졌죠. 느껴진 거죠. 네. 그 기생충이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썼다. 아카데미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른 영화제나 시상식과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투표 방식, 선정 방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장이 있고 심사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선정을 하는 그런 영화제나 시상식이 있는 반면에 아카데미는 뭐 한 8,000명에서 9,000명 가량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정확한 수치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그 많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호 투표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1위에 오른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소수의 누군가 어떤 취향 때문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좋아하는 작품들은 또 이제 선정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칸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라던가 그런 어떤 그 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이렇게 선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진짜 아카데미 시상식은 좀 다른 거예요. 절대적인 진짜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이 그동안 너무 약간 그 좀 미국 영화 중심의 백인 중심의 그런 좀 어떤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최근에는 또 어떤 여성 영화인들에 대한 참여도라던가 어떤 후보 지명도 같은 게 좀 많이 현저하게 좀 낮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그 사회자로 나왔던 그 크리스 락과 스티브 마튼이 약간 관련해서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카데미가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좀 변화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와중에
정말 시의 적절하게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나타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그 작품상 후보에 지명된 여성 감독이 그레타 거에게 작은 아씨들이 유일했고 또 감독상 후보 전원이 남성이었죠. 네. 그 진짜 기생충이 여러 가지들을 바꿔놓지 않았나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카데미 시상식 이전에 그 배우 조합상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조합상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조합원들이 사실 다 영화인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인들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작품을 이제 선정을 해주는 건데 그런 조합상들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그 여러 조합상 시상식 중에서 배우 조합상이 가장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시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상식에서 최고상에 해당하는 앙상블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더 많은 지지를 얻었던 거라고 이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배우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시상식의 관전 포인트 짚어볼까요? 어떤 점이 좀 흥미로웠나요?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약간 정말 쏠쏠하다고 너무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재밌잖아요. 그 배우들의 어떤 수상 소감부터 시작해서 무대. 네, 시상식 전체를 꾸미는 무대들, 네. 그 주제가상 후보에 매년 오르는 그 작품들에 대한 주제가들을 그 소재로 해가지고 공연을 항상 펼치잖아요. 올해는 또 어떤 공연을 펼칠까?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 게 이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올해는 약간 기생충 때문에 좀 정신없이 다른 예년과 달리 약간 좀 그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올해도 약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좀 있었어요. 그 이미 시상식 열리기 전에 올해는 그 외국어 영화상 타이틀이 국제 영화상으로 이제 바꿨고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영어 중심의 어떤 그 특정 어떤 국가 중심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약간 경계를 좀 허물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시상명을 이제 바꾼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티브 마틴과 크리스 록이 사회자로 올라가서 그 흑인 배우 후보가 한 명뿐이라는 약간 자주적인 농담을 섞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연 중에 약간 주목할 공연 재미있었던 공연 중에는 겨울왕국 2에 이디나 멘젤을 비롯해서 그 정말 많은 10개국의 언어로 네. 같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공연이었어요. 그 진짜 그 10개국의 언어로 불렀잖아요. 다양성의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이 아니었나. 네, 약간 보면서 그 기자들끼리 보면서 화음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이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보긴 했는데 사실 언어로 그런 다양한 언어로 한국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의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재미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화음을 네. 기자님들이 왜냐하면 이디나 멘젤이 이전에 그 겨울왕국 공연을 또 한 번 그 이전에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좀 되게 힘겹게 불렀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좀 유심히 다른 때보다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생충 얘기하고 있는데요. 연주곡 하나 듣고 올게요. 시작 준비했습니다. 기생충 연주곡 듣고 왔습니다. 시작이었고요. 그 믿음의 벨트 관해서 기자님께서 네, 이 하시고 싶은 믿음의 얘기가 벨트와 시작이 다 정재일 음악 감독이 네. 작곡을 했잖아요.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너무 굉장히 그 소년 같은 감수성을 맞아요.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믿음의 벨트 이 씬이 아마 기생충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어떤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씬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칸 영화제에서 처음 그 기생충을 볼 당시에 그때 그 극장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믿음의 벨트 씬이 딱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 기택이 쓰레기통을 열고 휴지를 딱 보여주는 그 순간에 네.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진 거예요. 진짜요? 정말 막 그 영화가 상영하는 도중인데 막 비명 지르고 좋아가지고 그러기 박수를 쉽지 치고. 않잖아요. 그렇게 좀 열렬한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반부 짜파구리 씬에서 똑같이 그런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 믿음의 벨트 씬을 특히 해외 그 언론이나 평론가들
그리고 영화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완벽한 편집이다. 와. 그런 그 이제 인터넷 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편집상 부문과 미술상 부문의 후보에는 지명이 됐으나 뭐 수상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후보 지명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영화인들이 또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한국 영화의 어떤 그런 테크닉을 정말 세계 영화계가 약간 인정해준 느낌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 편집상 부문에서는 이 앞서 얘기했던 그런 믿음의 벨트의 편집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처럼 그 편집자 조합상에서도 사실 편집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편집자들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편집이었다. 기생충이. 네, 그런 진짜. 의미에서도 굉장히 좀 짜릿하고 미술도 마찬가지로 아카데미가 전통적으로 약간 시대극, 사극 그런 미술을 좀 더 약간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었거든요. 현대극으로서의 약간 미술을 후보 지명했다는 것도 기생충의 어떤 그런 미술, 이하준 미술 감독의 어떤 그런 미술을 정말 좀 높이 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죠. 다른 수상자 중에는 주목할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토이스토리 4가 작년에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너무나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상? 시리즈였고 이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잖아요. 그 시리즈가 4편까지 이어지는 것도 대단한데 4편을 수상을 또 이 상을 선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수상 부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캐릭터 좋아하시는구나, 기자님. 네, 그런 캐릭터들 그 피규어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는데 네. 그런 아기자기한 어떤 재미 그리고 약간 그 감동적인 어떤 주제 메시지도 사실 되게 울림이 있어서 그렇죠. 애니메이션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어떤 수상이었고 음악상을 조커가 받았잖아요. 조커가 사실 가장 어떤 이번 아카데미를 휩쓸 거라고는 예측을 했던 작품 맞아요. 분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조커의 활약을 기대했었죠. 많이. 11개 부문 가장 최다 부문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음악상을 이제 조커가 받았죠. 조커를 보신 이제 관객분들 청취자들이라면 조커의 음악 너무나 멋진 음악, 그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와 너무나 절묘하게 춤과 맞아 또. 떨어지는 그런 감동적인 어떤 음악을 들려줬기 때문에 이 수상도 사실 거의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수상이에요. 그리고 이 작곡가 힐더 구드나도 티르가 후보 중에서 유일한 또 여성 후보이기도 했거든요.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수상 소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포함한 여성들, 소녀들, 엄마들,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꼭 목소리를 내며 살길 바란다. 이런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남겨서 또 저희 보는 이제 저희를 약간 뭉클하게 만들었었고 그런 게 약간 좀 주목할 만한 점이었던 거예요.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갖게 하고자 했던 이 어떤 시상식 전체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주디의 예, 르네 제리고 이 르네 제리고가 콜드 마운틴으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아카데미 수상 트로피를 가져가게 된 거죠. 이 상도 약간 그 르네 제리고의 활약도 약간 좀 눈부신데 네네. 주디 영화가 이제 좀 있으면 개봉해요. 국내에도 아마 보시면 왜 이 상을 받게 됐을까 굉장히 아마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주디 갈란드라는 배우를 이제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주디 갈란드라는 그 배우가 사실 되게 아픈 그런 그 실제 삶을 되게 좀 아픈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런 그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좀 알고 영화를 보시면 르네 제리거의 수상과 이 주디라는 작품을 좀 더 풍부하게 재미있게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자님이 짚어주셔서 우리 시네타운 가족들은 알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꼭 한번 추천하는 그런 영화이고요. 그리고 나무 주연상은 역시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 네, 이상 역시 거의 예견했었어요. 그 이제 그 황금사자상 베니스 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이후에 이제 조커의 어떤 국내에서도 엄청
그 흥행을 했었고 500만 관객을 돌파했었는데 그런 어떤 흥행 열풍에 힘입어서 이제 호아킨 피닉스가 이제 좀 주목을 계속 이제 받고 있었고 호아킨 피닉스는 최근에 어떤 그런 환경 운동가로서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요. 그리고 채식주의자이기도 하거든요. 이 네. 비건이라서 그 골든글로브 시상식 이후에 이 호아킨 피닉스의 어떤 그런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 시상식 파티가 거의 채식 위주로 펼쳐졌다는 그런 후문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어떤 인물인데 그의 수상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리버 피닉스 아마 많이들 네, 아실 텐데 형이죠. 리버 피닉스가 형이에요. 이 리버 피닉스가 이제 생전에 썼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사랑을 쫓다 보면 평화가 따를 것이다. 사실 이 멘트가 지금 어떤 이 전 지구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좀 문제시하는 것들이 어떤 그 뭐랄까요, 좀 혐오의 시대다. 네. 좀 차별이 만연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어떤 상생 공생의 메시지를 좀 호아킨 피닉스가 수상 소감으로 좀 던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 시상식에서 좀 다양성, 화합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침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생충이 4개 부문의 상을 수상한 것이 너무나 시의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지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 약간 공포감에 휩싸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약간 아시아인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그 서구 사회에서는 사실상 약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논란을 사실 기생충이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삶의 지향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져야 되는가. 너무나 이 수상으로서 다 이야기 전파해준 그것이 너무나 뭐랄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정말 기생충이 큰 역할, 요즘 지금 같은 시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혁 씨가 이 와중에 짜파구리 먹는 중입니다. 맛있네요. 저희 신의21 기자들은 어제 점심으로 단체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파구리를 기념하면서. 오늘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제 네. 곧 점심이거든요. 장기현의 시네타운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신의21 김현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씨, 두 분 제시카송 부르는 걸로 엔딩합시다. 기자님 가능하신가요? 제가요? 네. 한번 해볼까요? 보여주실까요? 네. 네. 해볼까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지금 에코 들어간 거였나요? 아 그래요? 깜짝 놀랐네요. 오늘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뵙는 거죠?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그리고 또 한국 영화 소식으로 좀 찾아올게요. 네, 다음 주에 또 기생충 얘기 오늘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김현수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조커에서 굴러봤습니다. That's Life 오늘의 끝곡이에요. 끝인사는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볼까요?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기생충. 인터넷 라디오